뉴스의 진수를 보여주는 인터뷰. 뉴 진수. 이해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안건 상정조차 하지 않은 채 공전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자료 제출이 극히 부실한 상황에서 맹탕 청문회를 진행할 순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반면에 민주당은 국민 검증 절차를 거쳐야 한다면서 청문회 개최를 거듭 요구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국회 재경위 국민의힘 간사인 박수영 의원 전화 연결해서 이해훈 후보자 청문회를 비롯한 핵심 정치 현안을 짚어봅니다. 박수영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박수영입니다. 네, 저녁 시간에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자, 이제 그 국민의힘 소속 이미자 국회 재경위원장이죠. 의사봉은 이미자 국민의힘 소속 의원이 지금 위원장이 갖고 있습니다. 어저께 인사청문 안건 위원회 상정하지 않았고요. 자, 자료 미비 가장 큰 이유로 들었고 어제 이제 얘기하는 걸 보니까 수석 원내대변인도 그렇고 이미자 위원장도 그렇고 검증하려는 야당 의원은 고발한 점 이 부분도 상당히 좀 감안한 것 같은 느낌을 제가 받았는데 네네. 사실 의원님 자료 제출 미비가 인사청문회 어제 오늘 일은 아닌데 어느 정도 부실했다고 보시는 겁니까? 예, 지금 저희 계산에 의하면 15% 정도밖에 내질 않았습니다. 요구 자료에. 네. 근데 이해훈 후보 측에서는 75%를 냈다고 해요. 네네. 갭이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왜 그런가를 봤더니 그 본인 배우자 그리고 세 아들이 개인 정보라서 동의할 수 없어서 못 낸다고 한 답변들이 줄줄이 있는 겁니다. 그것도 다 포함된 겁니까? 그거를 이제 저쪽에서는 답안을 냈다고 생각하고 우리는 자료 제출이 안 됐다고 보는 데서 네. 차이가 엄청나게 나고 있는데 네. 이런 정도의 15% 정도의 비율은 역대 인사청문회에서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대부분 50% 이상은 냈고요. 네네. 어제 권영세 의원님 보니까 통일부 장관 하셨는데 예. 65%를 냈고 65%가 자료 제출의 가이드라인이라는 겁니다. 네. 낼 수 없는 자료들도 있고 무리한 자료들도 있으니까. 예. 그런데 15%로는 안 되고 양도 그 내용도 결정적인 사항들은 안 주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양과 질 양쪽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냥 자신만의 변명, 자신만의 궤변만 듣고 인사청문회 거쳤다 이렇게 허용할 수는 없다 이런 그게 야당의 논리 같은데 이제 퍼센트도 퍼센트지만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 아파트 부정청약 의혹이라든지 그다음에 증여세 납부를 누가 했는지 언제 했는지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무슨 영종도 땅 투기 의혹 관련해서는 그런 정확한 그때 이해훈 후보자가 어떤 직책에 있어서 어떤 일들을 맡고 있는 이런 것들 검증해야 되잖아요. 그런 중요한 부분이 있냐 없냐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사실은 퍼센트보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증여세 말씀을 드리자면 처음에는 증여세를 냈나 안 냈냐에 대한 자료도 다 안 냈어요. 네. 그래서 증여세를 진짜 안 낸 거 아니냐고 다그쳤더니 증여세를 내긴 냈다고 해서 완납증명서를 가져왔습니다. 예. 그다음 질문이 뭐냐면 증여세를 그럼 누가 냈느냐. 세 아들의 자산이 47억 원이나 되는데 증여받은 재산이 그렇게 많으면 증여세도 많이 냈을 거란 말이에요. 예. 그러면 그 증여세는 증여받은 사람이 내야 되는 겁니다. 네. 즉 아들이 내야 되는데 10대, 20대 초반에 20대 후반에 30대 초반 이 정도에다가 직장도 사실 오래 가지지 않았는데 그렇게 많은 돈을 어떻게 내느냐. 엄마나 아빠가 낸 거 아니냐. 그러니까 그 부분은 보여줘야죠. 사실 자료를. 아들이 냈다고 주장을 해요. 그러면 아들이 그 4천 몇백만 원 되는 증여세를 현금으로 냈을 리는 없고 은행에서 통장에서 지로로 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통장에서 낸 거를 내라. 낸 기록을 내라. 이렇게 하는데 그게 이제 개인정보라서 못 내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냈다고 주장하고 우리는 안 냈을 거라고 하지만 의혹은 제기하지만 확인할 수 있는 공적인 자료가 없게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공적인 자료를 내라는 것이고요. 앵커께서 말씀하신 온펜터스 거기는 쟁점이 이제 장남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6개월 전에 결혼한 장남이 혼인신고를 미루고 부모와 같이 살았다. 왜냐하면 결혼하지 말아야 되고 같이 살아야 이게 부양가족으로 카운트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전에 예원 가족이 살았던 서초 퍼스티지나 네. 새로 입주해서 들어간 원펜타스에 그 장남이 산타페 차를 몰고 있는 걸로 돼 있는데 예. 그 차량의 출입증은 발급했을 거 아니냐. 예. 그 기록을 내라. 뭐 이런 거죠. 구체적으로 좀 몇 가지 예를 들자면. 예. 근데 이제 그런 기록들을 개인정보다 해서 안 내고 있으니 여러분들 뭐 살았다 이렇게 대답하면 우리가 안 살았지 않느냐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언론에서는 의혹을 제기하는 데서 그칠 수 있지만 네. 국회라고 하는 공적 기관에서는 의혹 제기가 아니라 의혹 제기된 것이 사실이면 후보자가 사과하거나 책임져야 되고 의혹 제기가 사실이 아니면 후보자한테 면죄부를 줘야 될 거 아닙니까? 면죄부 주고 해명이 되는 거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할 수 있는 공식적인 자료를 달라는 건데 네. 그걸 대부분을 뭐 개인정보라서 아들이 동의하지 않는다. 남편이 뭐 동의하지 않는다. 이렇게 오니 네. 좀 뭐 청문회 해봐야 공방만 하다가 언론에 나온 거 복습하다가 끝나버리겠다 이런 생각이 들게 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자료 제출을 안 하는 거는 의원님 말씀 듣고 보니까 아주 그 핵심적인 건데 예를 들어 같이 살았다 그러면 자동차 산타페 출입한 그런 뭐 거는 있다든지 네. 아니면 출입증이라도 있을 거 아니냐는데 그거를 안 준다는 거는 기본적으로 거짓말을 할 확률이 높다고 이제 보시는 거죠. 그런 것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라는 말씀 아니에요. 예, 그런 것들이 줄줄이 있기 때문에 네. 저희가 어저께 이제 그 하도 안 내니까 예. 오전에 이제 회의를 하고 나서는 90건으로 90건으로 줄였습니다. 이거는 정말 핵심 자료니까 네. 내달라. 요거라도 내라. 예. 요거라도 내라. 예. 그거라도 내면 청문회를 하겠다. 예. 이렇게 얘기를 해서 후보 측에서 이제 자료를 내겠다고 답은 했는데 예. 오늘 제가 6시인데 이 시간까지 단 한 건도 예. 추가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아, 그러면 그냥 안 낼 확률이 높아 보이네요. 예를 들어서 글쎄요. 본인은 어저께 퇴근하면서 국민들께 소상히 의혹을 해명하고 싶다. 네. 이렇게 얘기를 기자들한테 했다고 보도를 받습니다. 네. 만약 그게 진심이라면 이 우리가 요구하는 자료들을 내놓고 청문회를 하고 네. TV 앞에서 정상적으로 이렇게 해명을 해야 마땅하지 않겠나. 네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아까 이제 뭐 증여 부분이라든지 로또 청약 당첨 관련 뭐 서류라든지 이런 그 금융 기록이라든지 플러스 왜 또 제일 처음에 의혹 제기됐던 거 뭐 갑질 폭언 말고 제일 처음 이제 제기된 게 영종도 토지 매입 30억 원대 차익 의혹이잖아요. 그때 그렇습니다. 예. 그때 제가 보기에는 이게 관건이 KDI 재직 시절인데 어쨌든 이런 개발 정보를 미리 사전에 알 수도 있는 직책에 있었다. 뭐 이런 부분들도 어떤 자료 요구는 있습니까? 그런 부분에 좀 제출된 건 있는지 모르겠어요. 당연히 그렇습니다. 영종도 땅은 언론 네. 보도에 의하면 그 7억 5천에 샀다고 해요. 네. 그러면 나중에 이제 팔 때는 매입 가격을 12억으로 신고를 하고 네. 42억에 팔아서 30억의 차익을 봤다는 겁니다. 네. 그러면 7억 5천은 뭐고 12억은 또 뭐냐? 설명이 있어야 될 것이고 예. 당시에 KDI에서 그 시화에서 영종도를 거쳐서 가는 도로에 대한 네. 예타 2건이 있었는데 인천공항 중심으로 예. 그 2건의 책임자라고 하거든요. 그 당시 책임자로서 정말 그 내용을 알 수 있는 직위에 있었는지를 확인해야 되는데 네네. 이런 자료들 뭐 내지를 않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뭐 영종도 매입할 때 정말 얼마에 샀느냐. 예. 토지 이용 계획서를 냈을 텐데 뭐 하려고 샀느냐. 예. 연고지도 아닌데 이분들이 영종도는 아무 연고도 없는 분들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때 무슨 돈으로 샀느냐. 자기 돈으로 샀느냐 아니면 시어머니가 대준 돈으로 샀느냐. 뭐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증여 문제도 생기니까요. 네네. 그런 것들을 좀 내라. 보유하는 동안엔 뭐 했냐 이 땅으로. 네네. 그냥 투기라고 볼 수 있냐 아니면 자기가 사서 뭔가 개발하려고 했느냐를 봐야 될 거 아닙니까? 예. 근데 일체 자료가 안 오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참 예. 이래가지고 검증을 어떻게 할 것인가 네네. 고민이 많은 대목이죠. 예. 국민의힘의 어떤 당직자가 이제 방송에 출연해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깜짝 놀랄만한 추가 녹취가 준비돼 있다. 그랬더니 거기에 이제 그 방송의 앵커가 야 인턴 직원 녹취보다
뭐 더 센 겁니까 했더니 서너 배 더 센 겁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예. 그 어떤 소재가 있는지는 야당 간사니까 이제 박 의원님이 잘 아실 텐데 네. 어떤 뭐 알려지지 않은 녹취라든지 새로운 의혹이라든지 이런 것도 야당 입장에서는 좀 장전이 돼 있을 거 아닙니까 생각도 들어요. 뭐 어떻습니까? 예, 그동안의 녹취가 이제 뭐 야야 하고 뭐 예. 너를 죽이고 싶다 뭐 예. 이런 얘기한 녹취가 인턴 직원. 있었고요. 예. 또 이제 보좌 직원한테는 뭐 똥오줌도 가리지 못하느냐 하는 정도의 네. 그 해서 2건 정도가 녹취가 이제 공개가 됐고 예. 사실은 이제 여러 사람이 제보를 해서 예. 몇 건의 녹취가 더 있습니다. 그래요. 있는데 예. 정도는 제가 보기에는 그거의 서너 배 정도까지 가는 녹취는 아닌 것 같고요. 뭐 비슷한 사실 그거보다 더 서너 배 정도의 그 막말을 하려면은 갑질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 저는 상상이 안 가요. 그래요. 그래서 하여튼 뭐 녹취도 있고 여러 가지 증언도 있고 자료는 많이 있고요. 특히 또 아까 처음에 말씀하셨던 위원장이 화가 난 부분, 네. 소위 이해운 비망록이라고 하는 거, 예. 이게 상당히 긴데 이걸 천하람 의원이나 일부 언론이 이런저런 내용이 많더라고요. 가지고 있는데 보면 참 기도 안 찬 내용이 많죠. 본인은 부인하고 있고. 예, 본인은 그게 아니라고 해서 천하람 의원을 고소하겠다고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그게 예. 우리 위원장님이 화가 난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이제 안건 상정 안 한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인 것 같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네, 바로 그거죠. 이미자 위원장님은 어떻게 청문위원인 천하람 의원을 그것도 야당 중에 한 당의 원내대표이거든요. 네. 그거를 그 비망록을 깠다고 해서 고소를 한다. 네. 이거 국회를 대하는 장관 후보자의 태도가 맞느냐.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 이렇게 화가 많이 나셨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네. 그 비망록도 지금 이제 하루에 하나 정도씩 이렇게 까지고 있는데 내용이 참 기도 안 차는 내용들이 너무 많이 있어서. 그거 있더라고요. 낙선 기도. 그 코팅을 해서 예. 들여가지고 낙선 기도를 해달라고 했다는 겁니다. 자기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 네네. 이게 무슨 무속도 아니고 무슨 이게 그 같은 동료 의원들끼리 할 수 있는 일인가요? 네. 저는 뭐 인간적인 자질 측면에서 그런 내용 하나하나가 다 장관으로서는 좀 불가한 자리를 탐하고 있는 거 아닌가. 네네.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예. 자, 불가한 자리를 탐하고 있다는 말씀하셨듯이 박수영 의원님은 이해운 후보자 사퇴 거듭 요구했습니다. 야당에선 사실 너희가 5차례나 공천한 사람이다 했는데 사실 의원 하는 거하고 예를 들어서 장관을 이제 거르는 거하고 이 부분은 이제 차원이 다르잖아요. 사실은 그런 면은 있긴 있는데 자, 의원님께서 보시기에 이해운 장관이 안 돼야 하는 이유는 가장 큰 거는 한 2가지만 들면 뭡니까? 저는 일단은 공인으로서의 자격이 없다. 네. 그 증여세라든지 각종 세금 관련된 것, 아파트 청약 같은 데서 공적인 기준을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은 게 아닌가 네네. 하는 부분이 있고, 두 번째는 이제 기획예산처 직원들도 전부 두려워하고 있는데 네. 저렇게 갑질 막말하던 사람이 장관으로 오면 예. 자기들이 장관한테 무슨 얘기를 건의할 수 있겠나 하는 뭐 두려움에 좀 떨고 있다고나 할까? 네네. 그런 분위기가 부처 안에 있습니다. 기획예산처는 제가 근무했던 공문직 생활할 때 근무했던 부처이기 때문에 그러시군요. 후배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예. 같이 근무했던. 그래서 여러 가지 얘기를 듣게 되는데 그 공직자들도 상당히 지금 두려움에 떨고 있다. 뭐 이런 지금 상황입니다. 그래요. 자, 요 질문 하나만 더 드려볼게요. 이해운 청문회 관련해서 지금 여야 간에 이제 협상 어떻게 진행되고 이제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 사실 네. 만약에 이런 식으로 해서 청문회 없이 대통령이 만약에 네. 2가지 선택지가 있죠. 그냥 임명하는 게 있고 아니면 뭐 열흘간의 시간을 더 줘서 이렇게 여야한테 시간을 더 주는 방법이 있는데 뭐 후자가 돼서 청문회가 열리면 더 좋겠지만 만약에 그게 안 되고 그냥 대통령이 임명 수순을 밟으면 야당 탓을 하면서 이해운 후보자도 아니 뭐 소명하겠다는데 기회도 안 줬잖아 이런 식으로 야당 탓을 하면서 그냥 그 임명이 되면 최대 수혜자는 이해운이 아닌가 뭐 이런 걱정을 하는 그 사람들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어쨌든 청문회의 장을 펼쳐져야 되는 게 아니야 이렇게 많이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뭐 여야 간에 좀 어떻게 협의가 좀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상황이 어떻습니까? 예, 이해운 후보 측에서 네. 내일 네. 저한테 이제 제출할 자료를 가져오겠다고 합니다. 오전에. 네네. 그래서 제가 그 자료가
뭐 100%는 아니겠지만은 네. 그쪽에서는 한 70%라고 예. 얘기를 합니다. 저희 예, 예. 90개 요구한 거에. 네. 그래서 뭐 그게 또 다시 뭐 개인정보라서 못 준다 이렇게 오지 않는 이상은 네. 그 정도 자료를 내면 저는 인사청문회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네. 자료가 제출된 날의 다음 날은 저희가 한번 봐야 되니까 네네. 그 상당히 양이 많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하루 정도는 보고 이틀째 되는 날에는 청문회를 하는 게 좋겠다고 여당 간사한테 예. 얘기를 했고 네네. 내일 아침에 자료를 저한테 가져온다고 해서 네. 제가 지금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저께 우리 전체 회의를 하고 네. 저는 저녁이면 자료를 좀 가져올 줄 알았는데 어제도 0건, 오늘 하루 종일도 0건. 예. 근데 내일 아침에 가져오겠다고 하니까 제가 일단 받아보고 판단하는데 네. 말씀하신 대로 70% 정도 가져온다면은 네. 모레나 글피 정도의 인사청문회는 지장이 없겠다. 네네. 이렇게 보고 있고 여당 간사에게 제안을 해놓은 상황입니다. 그래요. 자, 그러면 어쨌든 내일 갖고 오는 거 봐서 뭐 우리가 지금까지의 흐름을 보건대 결정적으로 어쨌든 뭐 부정청약 의혹에 어떤 비난을 받을 수 있는 이런 부분은 사실 피하려고 하지 않을까 그런 추측은 드는데 지금까지의 흐름을 봤을 때 그럼에도 네. 불구하고 웬만큼 성의 보이면은 그래도 그 청문회를 할 그 태세는 돼 있다 뭐 이런 말씀이시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네네. 결국에 결정적인 자료를 안 낸다는 얘기는 네. 없는 자료가 아닌데도 안 낸다고 하는 얘기는 스스로 자백하는 거나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네네. 저희가 이제 청문회 열어서 낸 자료는 낸 자료대로 안 낸 부분은 안 낸 의도에 관해서 충분히 이제 지적을 할 생각입니다. 네. 자, 지금까지 이해훈 후보자 청문회 관련해서 여쭤봤고요. 지금 주제를 좀 바꿔볼게요. 당내 뭐 가장 큰 현안 장동혁 대표 단식, 그다음에 한동훈 제명 문제 뭐 이런 거에서 제가 좀 여쭤보겠습니다. 자,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두 가지 특검 수용 요구하면서 국회에서 단식하고 있습니다. 자, 민주당은 장 대표가 골치 아픈 당내 현안 회피하기 위한 것 아니냐 일종의 조롱하는 듯한 이런 반응까지 내놓으면서 특검을 수용할 조짐은 아직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야당 대표의 단식이 길어지는 것과 여당의 무시 전략, 의원님은 어떻게 평가하세요? 안타깝죠. 우리 정치가 이렇게 양극화된 상태에서 네. 단식이라는 게 저도 마은혁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을 반대하면서 5일 네네. 동안 단식을 한 적이 있습니다. 5일 그거 엄청 힘든 걸 거예요. 그래서 예. 3일째, 3일째, 5일째 뭐 홀수날이 그렇게 힘들던데 예. 우리 장동혁 대표가 오늘 6일째거든요. 예. 근데 이 뭐 남이 그냥 단식한다고 생각하면 안 되고 이게 동료 의원이 목숨을 걸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네. 굉장히 힘들고 저는 아직도 후유증을 갖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런데 여기 전혀 무반응을 하고 예전 같으면은 뭐 정무수석이든지 예. 상대방의 당 대표라든지 예. 원내 대표라든지 가서 뭐 되든 안 되든 가서 뭐 중단하고 정치로 해결합시다라고 얘기하는 게 그동안의 관례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전혀 무시 전략으로 지금 가고 있어서 참 우리 정치가 어쩌다가 이렇게 되었나 예. 이 안타까운 생각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장동혁 대표 상태가 지금 굉장히 안 좋거든요. 그래요. 제가 해봐서 아는데 6일을 장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이 당시 당대표 시절에 했던 출퇴근 단식이 아니고 네. 24시간 조절해서 정말 물과 소금만 먹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근데 그게 인간의 몸으로 일주일 넘기기가 어렵다고 해요. 과거에도 대부분 7일 지나고 나면 실려가고 이렇게 됐는데 네. 이분이 정신력으로 버티고는 있으나 건강은 이미 상당히 부분 상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참 조금 반응을 보이고 조금이라도 네. 정치적으로 풀어가는 모양을 여당도 보여줬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그래요. 그동안 관례라든지 여야 간 어떤 뭐 약간 협치의 모습이라든지 우리가 비근한 가장 대표적인 예가 김성태 전 원내대표 단식할 때 우원식 카운터파트가 처음엔 우원식 원내대표인데 와서 아유 이제 그만해 뭐 이런 녹취도 좀 있고 있었고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홍영표 원내대표는 와서 사실은 드루킹 특검도 받았어요. 그때는. 맞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지금은 뭐 정치 상황이 다를 수도 있고 뭐 여당도 생각하는 바가 있고 뭐 여러 가지 뭐 생각하겠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사실 그렇게 옛날도 아닌데 많이 달라졌다는 생각은 듭니다. 의원님도 그렇습니다. 그렇게 보셨나요? 예, 일요일 날 김성태 전 원내대표가 직접 또
위문하러 왔었습니다. 네. 격려 방문을 했었는데 그때 얘기하시면서 그때는 그래도 여야 간에 물밑 대화도 있고 네. 서로 간에 좀 아껴주는 이런 게 있었는데 지금은 뭐 그냥 북한군 보는 것보다 더 적대시하는 네. 이런 분위기라고 한탄하시는 걸 제가 봤습니다. 예, 예. 정말 우리 정치가 이런 식으로 가야 되는지 국민들 보기도 좀 사실 부끄럽거든요. 네네. 좀 정치적으로 해결을 하려는 노력을 보여야 되는데 맨날 걸핏하면 사법부에 가서 뭐 법으로 해결하려고 들고 이렇게 목숨을 걸은 것에 대해서 아무런 위로나 격려 방문이 없는 네. 이게 우리 정치의 지금 아픈 현실입니다. 우리 정치의 아픈 현주소라는 말씀해 주셨고요. 자, 장동혁 대표 지금 이제 대여투쟁의 일환으로 지금 이걸 하고 있지만 또 당 내에서 넘어야 할 어떤 현안이 있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 제명 문제인데 장 대표가 한 전 대표에게 제명 기회, 소명 기회 주겠다고 한 이후에 한 전 대표가 이제 사과했습니다. 자, 네. 그렇지만 자신에 대한 뭐 정치 보복이고 뭐 조작이다 뭐 이런 얘기도 했고요. 네. 자, 그래서 뭐 그 의총에서 이런 얘기 많이 나왔다고 해요. 한동훈은 고개 숙이고 장동혁은 정치력 발휘해라 이런 얘기도 나왔다고 하고 또 뭐 어떤 야당 인사는 각자의 정치적 어떤 그 이익을 너무 단견으로 보지 말고 선당후사가 뭔지 각자가 생각하면 아마 해답이 나올 거다 이런 얘기도 하는 분을 들었는데 네. 자, 의원님 보시기에는 이 문제는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것도 빨리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보이는데 어떤 과정을 거쳐서 어떻게 해결해야 된다고 보세요? 사실 한동훈 대표에게 제가 얘기를 했었습니다. 네네. 그 소위 당원 게시판 문제를 그 발표하기 전에 먼저 사과를 하고 백의종군을 선언을 해라. 네. 지금 뭐 서울시장 나가느냐, 뭐 부산 북구갑에 나가느냐, 뭐 이런 등등의 얘기가 있었는데 예. 나는 안 나가겠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 우리가 힘을 모아서 지방선거 이기자. 이재명 대통령으로 시작된 이 연성 독재를 막아야 된다. 예. 뭐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큰 정치를 좀 해달라고 내가 부탁을 했고 한동훈 대표 그렇게 하리라고 봤는데 안 하고 있다가 네. 단계 발표가 나서 예. 지금 이 상황이 된 것이고요. 그다음에 한동훈 대표께서 사과 방송을 하셨는데 3분짜리 네네. 그 시작 부분에서 이거는 보복이고 조작이다. 라고 얘기하고 뒤에 사과를 하니까 네. 이 진정성이 안 느껴졌다고 보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네네. 그래서 굉장히 지금 뭐 대결 구도로 가고 있는데 저는 지금이 오히려 한동훈 대표에게는 하늘이 준 기회가 아닌가. 예. 어떤 의미에서요? 우리 장동혁 대표가 이 단식 투쟁을 하고 있고 6일이 지났지 않습니까? 아, 현장을 찾아가라. 의원이 예. 현장을 찾아가라고 하는 거는 이제 김근식 전 최고위원이 얘기를 했고 네. 대안과 미래라고 우리 당의 중도파 의원들이 또 얘기한 것인데 네네. 저는 그걸 한 걸음 더 넘어서 네. 직접 가서 예. 한 장동혁 대표를 병원으로 보내고 예. 내가 릴레이 단식을 하겠다. 이 정도 이어서 단식을 하는 것이죠. 조금 더 강도가 센 거네요. 네, 그런 정도의 결기를 보여주시면 우리 당원들도 우리 한동훈 대표가 당을 위해서 본인을 희생하는구나 네. 하는 생각을 갖게 되고 더 큰 정치, 더 큰 지지 세력을 모을 수 있는 기회가 아닌가 예. 이런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뭐 사과 메시지 낸 다음에 찾아오는 것조차도 지금 안 하겠다는 듯이 뭐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서 네.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제가 네. 참 좋은 기회입니다. 그래서 두 분이 장동혁, 한동훈 릴레이 단식을 제안하셨어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요. 그러면은 네. 우리 당이 당원들도 이제 단합하는 계기가 되고 그 힘을 바탕으로 6월 3일 지방선거 승리로 네. 갈 수 있지 않겠나 싶은 뭐 제 개인적인 정치적 상상력입니다. 네. 자, 어떤 정치적인 해결을 모색해라. 뭐 너무 이렇게 잘게 예를 들어서 신동우 최고위원 같은 분은 뭐 이 상태에서 서로 윤리위 어떤 그 감사 결과 못 믿고 또 이쪽에서는 그래도 어떤 진행 절차가 있고 이런데 이 상태에서 그냥 이제 최고위 결정까지 나면은 나중에 탈이 날 수 있다. 그래서 어떤 좀 진실을 밝히자. 실제로 그 댓글 사건에 대한 이런 기술적인 부분은 별로 필요 없다고 보세요. 아니 뭐 그런 부분이 이제 이대로 진행이 되면 통행선을 끊게 되면 깨끗하게 하는 게 좋기 때문에 안철수 대표께서 제안하신 IP 확인 절차라든지 최고위원회에서 결정하기 전에 기술적인 부분 확인하자고 하는 신동욱 의원의 발언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지만
저는 그것도 작은 정치다. 더 뛰어넘어서 더 큰 정치로 단식을 릴레이 함으로써 네. 이런 걸 좀 덮고 갈 수도 있지 않겠는가 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 네. 최근에 국민의힘이 뭐 당명 개정 대국민 공모전 이제 진행했고요. 일종의 쇄신 작업에 나서고 있습니다. 근데 간판 가리만 가지고는 뭐 의미가 없다. 그래서 실제 행동의 변화, 정책 변화 수반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국민의힘이 지금 어떤 변화가 일어나야 한다고 보세요? 예, 저는 뭐 상당히 큰 변화가 지금 준비되고 있다고 보고 장동혁 그래요? 대표가 이제 단식이 끝나고 나면 네. 당의 혁신을 가져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우선 그 시스템 공천 문제가 있고요. 네. 사람을 바꿔야 되거든요. 네네. 그래서 청년 공천을 의무화한 부분도 있고 네. 앞으로는 대만의 국민당이 아시아에서 가장 오래된 정당인데 네. 가장 젊은 정당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정당을 벤치마킹해서 우리 당도 네. 이 나이 많으신 분들만 대표하는 정당이 아니라 네. 모든 국민을 대표하고 특히 청년층의 목소리를 담을 수 있는 정당으로의 변화가 절실한데 네네. 이런 변화를 장혁 대표는 잘 알고 있고 네. 단식이 끝나고 나서 복귀하면 단순히 당명만 바꾸는 것이 아니라 이런 정책의 변화, 사람의 변화, 인적 쇄신까지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책위 부의장인데 정책적인 측면에서도 저희가 상당히 그 참신한 정책들을 지금 많이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요. 젊은 정당으로 획기적으로 변화하겠다는 말씀이신데 이게 뭐 항상 너무 많이 하는 질문이어서 이걸 또 드려야 되나 싶은데 여튼 짧게 드리면은 장동혁 대표가 이제 사과를 했잖아요. 근데 윤 전 대통령 절연 이 부분 좀 더 확실히 해야지 젊은 층이 올 거다. 이런 뭐 얘기들을 또 나오는데 그런 부분은 앞으로도 추가적으로 좀 필요하다고 보세요. 그거는 이제 절연 부분을 한다고 네. 해서 젊은 층이 온다는 보장은 없고요. 그래요. 그거는 뭐 한꺼번에 하기보다는 단계별로 하는 전략이 오히려 맞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네네. 이 사람도 절연하고 저 사람도 절연해가지고 누구랑 손잡고 이길 것인가 하는 부분도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네네. 저는 뭐 한동훈 대표가 됐든 이준석 대표가 됐든 네. 우리 당의 코어 지지 세력이 됐든 다 안고 가면서 지지세를 넓혀야 되지. 그 김문수 후보가 41%를 받았지 않습니까? 네네. 우리 우파가 다 모여봐야 41%밖에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네네. 그러면 선거마다 아슬아슬하게 진다는 얘기가 됩니다. 외연을 확장해서 네. 우리 당이 나아가야 되고 그걸 위해서 당명도 바꾸고 네. 당헌 당규도 지금 개정 작업을 제가 하고 있는데 네. 이런 노력들이 모여져서 코아 지지 세력 플러스 알파를 해야 네. 이길 수 있는 것이 선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자, 제가 마지막 질문 드릴 말씀은 어느 정도 해주셨는데 그 마지막에서 두 번째 질문 드리고 마지막 질문으로 짧게 한 번 더 가볼게요. 자, 지금 그 여당의 공천헌금 의혹,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이걸 공천 뇌물 의혹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반드시 특검으로 가야 한다고 보시는지 만약에 그렇다면 그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우리 국민적 의혹이 많이 제기되고 있는 부분이고 네. 우리 정치가 지금 뭐 60년대 70년대 아니고 네. 아직까지 이런 3억 뭐 이런 돈이 왔다 갔다 한다는 것이 정말 개탄스럽지 않습니까? 네네. 우리 국민들한테 정치가 맑아진다는 걸 보여줘야 되는데 이게 가만 놔두면 경찰 수사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네. 반드시 특검을 통해서 밝히고 이번 기회에 여든 야든 문제가 있다면 처벌하고 앞으로는 이런 공천 뇌물 네. 이게 사라지는 정치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네. 이 부분은 대통령께서도 또 정청래 대표께서도 대한민국 정치를 맑게 한다는 큰 틀을 좀 봐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몇 사람 뭐 처벌받고 꼬리자리가 되더라도 크게 바뀌어야 그게 국민들 마음을 사는 거지. 그걸 피하면 네. 국민들의 분노가 올라가서 다음 선거에서 심판받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국민의힘 당비 납부 당원이 100만 명 훌쩍 돌파했다 뭐 이런 얘기 있는데 자 마지막으로 한마디로 딱 해주신다면 지방선거 승리로 이끌어 나갈 이런 그 외형이 커진 거를 더 파워를 모아 나갈 힘을 모아 나갈 전략은 뭐라고 보세요? 저는 아무래도 인적 쇄신, 네. 새로운 사람들이 국민들 눈에 어필하는 거, 이 작업을 빨리 해서 네. 기존의 인물이 아닌 새로운 인물들로 우리 당이 바뀌고 있다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편지 왔습니다.